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돈이 없어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 남한 땅 일주를 하기 위해 무전여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나이가 지긋한 경찰관이 때가 어느 때라고 무전여행이냐고 고함을 치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역전 파출소로 가자고 했다. 간단한 조사가 끝나자 근무 경찰관들이 쉬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내일 아침차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추운데 밥을 못 먹고 돌아다니면 병이 걸리는데 대학은 돈이 생기면 훗날이라도 가면 되지만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하면서 건강을 강조하는 서순경은 나 같은 동생이 있다고 했다. 고마운 서순경의 안내를 받으면서 무전여행 첫날은 순천 역전파출소 근무자들 연탄방 숙소에서 뜨끈뜨끈하게 잤다. 파출소 근무자는 편지 한 장을 써주면서 집에 갈 때까지 무임승차 때문에 시비가 있으면 열차 차장에게 보여주라는 편지 한 장을 써주었다. 아침 식사는 근무 순경들과 라면을 끓여 먹고 파출소를 떠나 여수 항구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말만 들었던 오동도가 보고 싶었다. 여수 오동도 바닷가에서 순천 역전 파출소 근무자가 써준 편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밀려오는 파도는 내가 버린 편지를 순식간에 바다 깊숙이 밀어넣고 말았다. 2달을 목표로 하고 집을 나왔는데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를 뽑아 팔아서라도 내가 계획했던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싶었고 좋은 선주를 만나 고깃배도 타야겠다는 마음이었다. 오동도를 거쳐 여수 항구로 발길을 옮겼다. 수백 척 고깃배들이 찬 바닷바람과 거친 파도 때문인지 출렁거릴 때마다 바다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다. 출렁이는 물결 따라 배들이 춤추고 있는 모습은 중심을 잃은 빌딩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선주들은 어디로 갔는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아 궁금했는데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은 선원들이 휴식하는 날이라고 선창가에서 장사하는 분이 알려주셨다. 여수 항구 선창가에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는데 삼천포가 생각났다. 삼천포. 속담에 왜 삼천포로 빠졌냐며 친구 간에 농담을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던 삼천포. 훗날 삼천포에 갔을 때 삼천포 시민들은 이 속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속담에 얽힌 얘기를 삼천포 문화공보실에 물어보았는데 3가지 설 가운데 하나는 인접지역 고성을 가려다 삼천포로 갔기 때문이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다른 2가지 설도 비슷하다고 했다. 여수와 삼천포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다. 아침에 파출소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은 것이 전부인지라 오후 들어서면서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나고 있었다. 선창가에서 5원에 팔고 있는 멸치국물에 말아주는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싶었지만 한 그릇 얻어먹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님이 500원을 주신 돈에서 연필 한 다스를 샀다. 여수 항만청과 우체국과 경찰서 그리고 문화원을 돌아다니면서 한 자루에 5원씩을 받고 팔았다. 무전여행을 하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다고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기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관공서 도장들이 찍혀있는 추억의 종이들은 그때 무전여행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도장들이다. 따끈한 멸치 국물에 곁들인 국수 한 그릇은 지금까지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 멸치로 국물을 만들어서 뜨끈하게 국수를 팔고 있던 아주머니는 내가 국수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인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머리를 빡빡 깎아서였을까? 나더러 학생이냐고 하면서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몇 날 며칠 밥 구경을 못한 사람 같다고 하면서 웃고 있었다. 밥을 먹은 지는 이틀이 되었고 아침에 라면을 먹고 지금 이 국수를 먹는다고 얘기하자 국수 파는 아주머니는 반 가락을 더 그릇에 올려주셨다. 생애에 잊을 수 없는 멸치 국물로 말아주던 국수 한 그릇의 맛이었다. 기차는 차표 없이 무임승차로 탈 수 있었지만 배는 상황이 달랐다. 연필을 팔지 않았다면 삼천포를 갈 수 없을 뻔했다. 난생 처음 배를 타는 것이 기분이 좋았다. 갈매기들이 내 어깨 위까지 날아와서 끼어 말을 걸고 있을 때 어떤 승객이 과자 같은 것을 던져주자 날쌔게 채가는 솜씨는 많이 단련된 갈매기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내 옆에서 끼어 하는 소리도 먹을 것을 달라는 신호였다. 삼천포에 도착할 때까지 갈매기는 배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다. 삼천포는 쓸쓸한 도시 같았다. 여수와는 달리 생동감이 없는 잠자는 도시 같았다. 시내를 벗어나자 내가 잠을 잘 곳은 많았다. 외딴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빈집에 들어가서 유숙해야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는데 때가 되면 배고픈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19살의 나이 때문인지 먹어도 배가 고팠다. 삼천포에서 사천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기로 하고 사천서 진영과 진해를 거쳐 부산까지 갈 계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배고프고 지친 몸으로 사천까지 걸어오는 길은 험난했다. 어느 마을을 지날 때 부잣집을 찾아가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밥 한 술만 얻어먹자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1시간 동안 망설여졌다.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한번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예행 연습까지 했다. 처음에는 밥 한 그릇만 먹고 가게 해주세요. 연습해봤지만 너무나 말이 긴 것 같아서 두 번째 예행 연습 때는 밥 남은 것 조금 요기하고 갑시다. 세 번째 연습은 배고파서 들어왔어요. 모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최종 결정 지은 것이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밥 한 술 얻어먹고 가자 하는 말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했다. 마을에서 제일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 그 집에 들어갔지만 예행 연습까지 했던 말이 도대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누구냐는 집주인의 언성 높은 얘기가 나왔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 모기 소리만큼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주인이 들었을 리가 없었다. 정면으로 집주인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땅에 얼굴을 숙이면서 밥을 얻어먹자고 구걸했다. 그것도 모기 소리보다 적게 했으니 내 얘기가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다. 주인은 배가 고픈 나를 알아차렸는지 먹고 남은 밥이 없다고 다른 집에 가보라고 했다. 주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집을 나왔을 때 얼굴에 진땀이 흐르고 있었다. 밥 얻어먹는 것도 기술 같았다. 이번에는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처럼 보이는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 들어갔다. 두 번째 찾아간 집은 첫 번째 집과는 달리 큰 마당이 없었고 길가 옆이 바로 부엌이었다.
부엌에서 아주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긴 얘기 대신 배고파서 들어왔다고만 했다.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한 말들을 모두 지워버렸다. 그냥 배고픔을 호소하면 될 것 같았다. 어디서 왔느냐는 아주머니의 인자한 음성은 밥을 줄 것 같은 인상이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왔다고 했다.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누구네 집을 찾느냐고 묻고 밥이 없어서 고구마를 쪘다고 하면서 큰 고구마 2개를 주셨다. 하나는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하고 하나는 여기서 먹고 가라고 하면서 물 한 그릇을 떠주고 앉아서 먹고 가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어찌 그리도 따스하게 들리는지 피곤하고 지친 내 몸을 풀어주는 것 같았다. 그 아주머니는 얼굴은 고운데 왜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냐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웬일인지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방울방울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세수를 못한 지가 며칠 되었는데 나더러 고운 얼굴이라고 한 아주머니의 부드러운 음성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떨어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몸을 최대한으로 숙이며 그 집을 나왔다. 배고픈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던 어느 철인의 말이 생각났다. 지금쯤 코피를 흘리고 있던 아버지는 지혈이 되셨을까? 걱정이 됐다.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저녁 잠자리를 찾을 때가 되면 어머님 생각이 더 났다. 우리 마을에 장사꾼이 들어오면 우리 집이 하숙집이었는데 누구 하나 나를 자기 집에 재워주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 인심이 많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머리를 빡빡 깎아서 타령한 죄수같이 보여서인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이 마을은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서 나그네를 돌봐주면서 잠재워주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어머님은 우리 집에 들어와 유숙하는 사람을 제일 따뜻한 아래목에다 잠을 재웠는데 사천에 도착해 진해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 사천에서 진해까지 무임승차로 열차를 탔다. 피로했던지 기차에서 잠깐 졸았는데 그 사이 차표 검표를 당하고 말았다. 빨리 화장실로 피신해야 되는데 졸음 때문에 무임승차한 것이 들통이 났다. 열차 승무원에게 도움을 호소했지만 승무원은 나를 기차에서 끌어내 진영역에 인계를 해주고 떠났다. 나를 인계받은 진영 역장은 잘 됐다면서 중앙철도청에서 검사가 내일 내려오는데 녹슨 철길 포인트, 그러니까 선로 전환기를 닦아줄 것을 지시했다. 역사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열차들을 오른쪽 라인, 왼쪽 라인 조작을 하는 녹슨 컨트롤 포인트를 닦는 작업은 매우 힘들었다. 일을 시키려면 일꾼을 배불리 먹여주고 일을 시키는 법인데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일할 수 있냐고 하면서 밥 한 그릇을 먹게 해달라고 역장에게 얘기하자 직원 한 사람을 부르더니 자장면 집에 가서 밥을 먹이라고 지시하는 진영 역장이 고마웠다. 자장면 곱빼기를 시켜 먹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짜장면이던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들었던 생각이 났다. 학교 공부가 끝나면 밴드부 학생들이 자장면을 먹고 악기 연습을 하곤 했었기에 나도 자장면이 먹고 싶어 밴드부에 들어갔던 생각이 떠올랐다. 진영역에서 먹었던 그 짜장면 맛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그 배고픈 시절 먹었던 짜장면 맛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12시간의 고된 포인트 닦는 작업이 끝나자 진영역장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삼랑진까지 가는 차표 한 장을 주면서 꼭 집에 돌아가라고 부탁을 했다.
사천서 진영역까지 무임승차에 대한 벌금으로 12시간 노동의 시간이 끝난 후 시골 같은 진영역 대합실 한쪽에서 피리를 불었다. 고교 시절에 우리 마을 앞에 흐르는 만경강변에 나가서 가난한 서름을 달래던 피리. 무전여행을 떠날 때 즐겨 불던 피리를 가지고 떠났었다. 보슬비 오는 거리에 추억이 젖어 성재희가 불렀던 노래,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가도 불었다. 20여 분 동안 피리를 불고 있는데 내 반대편에 앉아있던 젊은 분이 내 앞으로 오면서 자기 집에 가겠느냐고 제의를 했다. 자기는 남한 땅에서 제일 큰 목장과 농장을 하는 사람인데 대구 시내에 집이 있다고 했다. 진영에는 농장에 필요한 화초를 구입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고 하면서 들고 있는 화분에 심겨있는 화초를 보여주었다. 피리 부는 솜씨가 너무 좋고 듣기에도 좋았다고 하면서 자기 목장에 가서 일하면 대구에서 야간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의였다. 고마운 분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부산으로 가는 발걸음을 받고 그분을 따라 대구로 갔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숙이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